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의 남쪽 굽이굽이 흐르는 월곡천 강가에는 외로운 나루터가 하나 있었답니다. 원래 이 나루터는 강쇠 노인이라 불리던 청명이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곳이죠.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게도 어느 늦가을 아버지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혈혈단신으로 남은 청명이는 17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의 나룻배를 이어받아 뱃사공 노릇을 시작했답니다. 청명이는 어여쁜 얼굴에 허리가 가늘고 손발이 야무져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노젓는 솜씨가 산에 못지않았죠.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린 처녀에게 목숨을 맡기는 게 찜찜하여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청명의 솜씨가 제법 믿음직스러워졌답니다. 게다가 젊고 고운 처녀 뱃사공이라는 소문이 이웃 마을까지 퍼지자 일부러 그녀의 배를 타려고 먼 길을 찾아오는 젊은 사내들도 꽤나 있었답니다. 하루는 나루터의 건장한 젊은이 몇이 몰려와 청명이의 나룻배에 오르면서 능청스러운 웃음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한 녀석이 에이, 이리 노를 잘 저으니 뱃사공아씨 허림이 장정 못지않겠어. 혼례날 남편 될 양반이 꽤나 고생하겠구만. 하며 농을 던지자 다른 녀석이 받아 그럼 청명 낭자와 혼례하는 이는 팔자를 타고난 것이지. 밤이면 노를 젓듯 어찌나 힘차게 팔을 흔들겠소. 그 집에선 등불 꺼질 날 없겠네 그려. 하며 깔깔댔죠. 듣고 있던 다른 사내도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노젓는 솜씨가 좋아 배도 잘 띄우니 혼인을 하고 나면 밤새 배가 방바닥에 몇 번이나 떠오를 테지? 저리 예쁜 낭자가 어찌 그리 힘이 셀까? 남정네들 체면이 영말이 아니게 되었구나. 하며 짓궂게 말을 보탰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반복되는 사내들의 짓궂은 농담에도 청명이는 부끄러운 표정만 지을 뿐 딱히 화를 내거나 타박을 하진 않았죠. 오히려 그녀의 여유로운 미소와 부끄러워 붉어진 두 볼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했답니다. 한 번은 건너 마을의 천덕꾸러기 선비가 글 읽는 척하며 청명이의 배를 탔다가 여봐라. 내가 이 배를 탈 적마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배의 물살 소리와 어우러져 그리 절로 머리에 들어오는구나. 하며 허풍을 떨다 물에 빠져 망신을 당한 일도 있었죠. 이런 일이 여러 번 이어지다 보니 청명이도 점차 나루터 일에 익숙해졌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녀를 하나의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참복네 집사로 일하는 태묵이라는 청년이 처음으로 배에 올랐답니다. 태묵이는 마을에서 알아주는 성실한 총각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가진 고생 끝에 황참봉의 신임을 얻어 지금은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었죠. 태묵이가 나루를 건너야 하는 것은 황참봉의 논밭이 모두 강 건너편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논밭을 살펴 소작료를 매기려면 날마다 이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죠. 매일 같은 배에 타게 된 태묵과 청명이는 자연스럽게 말문을 트게 되었답니다. 태묵이는 청명에게 날씨며 수학이며 이런저런 농담을 건네며 다가갔죠. 처음엔 청명이가 무뚝뚝하게 굴었지만 마음 착하고 예의 바른 태묵이의 성품에 점차 마음을 열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비가 갑자기 퍼붓기 시작해 태묵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청명이의 집에 잠시 피하게 되었답니다. 두 젊은이가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자 그동안 말 못했던 속내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태묵이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겪은 서러운 사연을 털어놓았고 청명 또한 홀로 살아가며 느끼는 외로움과 고단함을 털어놓았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고 서로를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애틋한 마음을 느꼈답니다. 결국 이날 밤을 계기로 둘의 관계는 급속히 깊어져 사랑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죠. 호롱불이 아슴아슴 흔들리며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는 작은 방 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태묵의 두 눈은 마치 청명을 품으려는 듯 깊게 빛났고 청명의 수줍은 두 볼은 어느새 단풍잎처럼 붉게 물들었죠. 태묵이 청명이의 가늘고 흰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네, 오늘 너와 나 사이의 강을 건너려 하니 뱃사공이 되어 나를 건네주겠느냐? 라며 능청스럽게 말을 걸자 청명이는 부끄러워 눈을 살짝 내리깔며 어찌하겠어요. 밤 강물이 깊고도 차다하니 내가 몸으로라도 다리 놓아 건너게 해드려야지요. 라며 수줍게 웃었답니다. 태묵이 미소를 머금으며 청명이를 살며시 품에 안으니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떨리는 손길로 옷고름을 천천히 풀어내는 태묵의 손길에 청명이의 숨소리가 짧아졌습니다. 어찌 그리 손이 떨리시오. 평소 나루터에선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던 손이었는데 말이오. 라는 농담에 태묵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당신이라는 배는 물살보다 더 거칠고 강풍보다 더 매서워 내 정신이 혼미하여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구려. 둘의 웃음소리가 섞이며 방 안은 점점 더 달콤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호롱불이 아스라이 빛을 뿌리는 동안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긴긴 밤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사랑의 물결은 강물을 건너듯 서서히 깊고 부드럽게 흘러갔죠. 청명의 가냘픈 숨결이 태묵의 귀에 닿을 때마다 그는 달콤한 고통과 기쁨 속에서 더욱 그녀를 꼭 끌어안았답니다. 그렇게 서로의 몸을 탐하며 긴 밤을 보낸 두 사람은 봄이 오기 전 벌써 서로의 마음속에 만개한 꽃을 피우고 있었답니다. 그 후로 태묵은 수시로 청명이의 집을 찾아와 약과나 인절미를 건네주며 그녀의 안부를 살폈답니다. 어느 겨울밤엔 호롱불 아래서 슬쩍 청명이의 고운 손을 잡고 이 추운 겨울밤 내 곁에서 늘 따뜻하게 해주고 싶구나. 하며 고백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윽고 꽃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청명의 마음에도 꽃이 피어나듯 그녀의 얼굴도 더욱 곱게 피어났죠. 마침내 태묵은 청명이의 손가락에 예쁜 은반지를 끼워주며 혼인을 약속했답니다. 나루터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처녀 뱃사공 청명이는 이제 태묵과의 사랑으로 외롭지 않고 봄꽃보다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죠. 태묵이는 낮이면 황참봉의 집사로 부지런히 일하며 논밭이며 곡간이며 관리에 여념이 없었답니다. 청명이 또한 나룻배를 몰며 하루 종일 노를 젓는 탓에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저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들이 진정한 성실함을 발휘하는 것은 해가 저물어 호롱불이 켜진 뒤의 일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성실함을 비웃듯 농을 던졌죠. 낮에는 일터에서 그리 고생하는데 밤이면 어찌 그리 체력이 좋단 말인가? 천하장사라도 밤이면 잠을 자야 하거늘. 하고 혀를 찼답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이가 낄낄 웃으며 에이, 다 저 젊은이들의 정력 덕분 아니겠나? 밤이 길어지니 호롱불 값이 더 들어가겠다며 걱정들 하던데 저리 부지런히 사랑을 하면 곧 아이가 한둘이 아니라 서너슨 줄줄이 나오겠지. 하고 맞장구 쳤답니다. 마을 안악들은 정말이지 둘 다 저리 튼튼한데 어찌 가난을 면하지 못한단 말인가. 애가 줄줄이 생겨봐야 그때 가서 정신을 차리지. 하며 혀를 차곤 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밤이 길어질수록 마을의 농담도 길어졌지만 정작 당사자들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더욱 성실히 긴 밤을 보내었답니다. 청명과 태묵이 사랑의 꽃을 피워가던 그 무렵 나루터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드나들기 시작했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을에서 마을로 떠돌며 박물을 파는 인섭이라는 박물 장수였죠. 인섭은 마른 체구의 눈빛이 날카롭고 입담이 좋아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특히 젊은 처녀들과 아낙네들 사이에서는 그가 나타날 때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었죠. 하지만 인섭의 마음 한편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오랫동안 떠돌며 살아온 탓이죠. 어느 날 인섭이 청명의 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면서 두 사람은 말문을 열게 되었답니다.
나루터의 꽃이라 불리는 뱃사공 와씨를 보니 왜 이곳이 사람들로 북적이는지 알겠소이다. 인섭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을 걸자 청명은 그저 미소로 화답하며 꽃이라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손님이 내 배를 타니 꽃도 활짝 피는 듯하네요. 하며 농담으로 응수했죠. 이윽고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조금씩 친분을 쌓았답니다. 한편 태무기도 인섭과 나루터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맞아 형제처럼 친해졌죠. 태묵과 인섭은 저녁이면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살아온 고단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관계는 우정과 애정이 어우러진 특별한 사이로 발전해 갔답니다. 평화롭던 어느 봄날 아침, 청명이 여느 때와 같이 나룻배를 띄우려는 순간 마을에서 악명이 높은 왈패 셋이 나루터에 나타났답니다. 이들은 마을에서 제일 악질로 이름난 패거리였죠. 그중 한 놈은 사또의 생질로 그 권세를 등에 업고 마을 사람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답니다. 다른 하나는 만석군 집안의 막내로 돈으로 온갖 악행을 덮어버리는 악덕한 녀석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늘 품속에 단검을 숨기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악랄한 싸움꾼이었죠. 이 셋은 고을에 잔치나 혼례가 있을 때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큰 혼례가 벌어졌을 때의 일이었죠. 혼례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신랑 신부가 절을 올릴 무렵 사또의 생질인 왈패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신랑 꼴이 그게 뭔가? 저리 초라한 얼굴과 몸뚱어리로 어찌 신부를 만족시키겠느냐? 이에 만석군 막내가 큰 웃음을 터뜨리며 덧붙였죠. 저런 빈약한 녀석에게 시집을 가려니 신부가 참 안 됐소이다. 신부가 불쌍하여 내가 오늘 밤 직접 위로라도 해줘야겠소. 이 말에 사람들은 술렁이며 당황했지만 이 왈패들의 위세에 감이 나서서 항의하는 이가 없었답니다. 이때 품속에 단검을 숨긴 싸움꾼 녀석이 거칠게 술상을 엎으며 잔치 분위기가 너무 얌전하니 재미가 없군. 잔치집이라면 피 터지는 구경쯤은 있어야 제맛이 아니겠느냐? 하며 옆에 있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갑작스런 난장판에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했고 결국 혼례는 온통 울음바다가 되어 파투가 나고 말았답니다. 이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례나 잔치가 다가올 때마다 공포와 불안에 떨며 그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혹여 왈패들이 나타날까 두려워 미리 술과 돈을 마련하여 바치는 것이 관리가 되어버릴 정도였죠. 이 때문에 마을의 분위기는 늘 어둡고 침울해져 갔습니다. 또 한 번은 마을에서 평판 좋던 청년 하나가 왈패들과 시비가 붙었다가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억울한 마음에 사또에게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러나 사또는 생질의 행패를 엄히 다스리는 대신 그저 가볍게 타이르는 데 그쳤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생질의 잘못을 꾸짖기만 했으니 정작 피해를 본 청년은 더 큰 원한을 품게 되었죠. 이를 알게 된 사또의 생질은 몹시 괘씸하게 여기며 이 미천한 놈이 나를 욕보이게 했다. 며 다시 마을 청년을 찾아가 이전보다 더욱 가혹하게 매질을 퍼부었답니다. 온몸이 피멍으로 뒤덮인 청년은 결국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 일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왈패들의 보복과 횡포를 두려워하게 되었죠. 왈패들의 모습을 본 나룻배 위에 사람들은 금세 안색이 어두워졌답니다. 어떤 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고 다른 이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아니, 이 자들이 왜 하필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났단 말인가?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겠네. 사람들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으나 떨림이 뚜렷이 느껴졌답니다. 배에 탄 아낙네들은 슬그머니 몸을 움츠리며 자식들을 품에 바짝 끌어안았고 장정을 비롯한 다른 이들은 애써 무관심한 척 강물만 바라보았답니다. 이전에 왈패들이 배를 뒤엎을 뻔한 일도 있고
사람을 물에 빠뜨려 생명을 위태롭게 한 적도 있었기에 나룻배에 탄 사람들은 불안으로 마음 졸이며 그들의 눈치를 살폈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봄날의 따뜻한 햇살마저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답니다. 왈패 셋은 나룻배에 오르며 청명을 보자마자 노골적인 웃음을 지으며 음흉한 농을 던졌답니다. 아씨가 어찌 이리 곱고 몸매가 좋으신가? 오늘은 우리가 배삭 대신 다른 것을 주면 어떻겠소? 라며 능글거리자 청명은 긴장한 채로 애써 태어난 척했죠. 손님들, 헛된 말은 그만하시고 얌전히 배에 앉으셔요. 하지만 왈패들은 청명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심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답니다. 그 순간 박물장수 인섭이 나타나 청명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아무리 날뛰는 녀석들이라도 나루터에서만큼은 예의 있게 굴어야 하지 않겠소? 인섭의 말에 왈패들은 코웃음을 치며 인섭을 노려보았죠. 박물이나 팔던 녀석이 주제도 모르고 참견이냐? 왈패들은 인섭을 밀쳐냈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답니다. 인섭을 거칠게 밀쳐낸 왈패들은 점점 더 험악한 얼굴로 나룻배 위를 서성였습니다.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숨죽이며 이들이 어떤 행패를 벌일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죠. 특히 품속에 단검을 품은 싸움꾼 왈패가 칼자루를 꺼내 장난스럽게 빙빙 돌리며 비웃듯 사람들을 둘러보자 배 위의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또의 생질은 청명의 팔을 붙잡으며 거칠게 끌어당겼고 청명이 다급히 뿌리치려 하자 그 손길은 더욱 강압적으로 변해갔죠. 오늘 이 나룻배의 운항은 우리가 결정하겠소이다. 만석군의 막내가 큰 소리로 외치며 으름장을 놓자 나루터는 일순간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도 이들의 횡포 앞에서는 무력하게 물러났답니다. 청명은 결국 견디다 못해 분노를 터뜨리며 왈패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무례한 자들아, 나루터에서 행패를 부리면 천벌을 받을 것이니 당장 멈추거라. 그녀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순간 놀란 왈패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악랄한 웃음을 지으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행동했죠. 나룻배가 강 건너편에 닿자마자 왈패들의 손길은 더욱 거칠어졌답니다. 청명의 비명이 강변을 가득 메웠지만 배 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죠. 시름판에서 몰고 온 황소만큼이나 힘이 센 장정이며 수십 근의 쌀가마를 지고 심리를 단숨에 달렸다는 장정들도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입을 굳게 닫았답니다. 누구도 권력과 돈을 믿고 행패를 부리는 왈패들과 맞서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청명이 도와주세요. 제발 사람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타게 외쳤지만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허공에서 허망하게 사라졌답니다. 오직 박물장수 인섭만이 이 비참한 광경을 외면할 수 없었죠. 가느다란 몸으로도 그는 주저없이 뛰어들어 이 비겁한 놈들아. 사람을 저렇게 괴롭혀도 되는 것이냐? 하며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답니다. 왈패들이 숲속으로 끌고 가는 청명을 향해 인섭은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주먹과 발길질로 맞서며 왈패들에게 저항했지만 애초의 싸움에는 능숙하지 못한 터라 곧바로 맞아 쓰러지고 말았죠. 만석군 막내놈이 조롱하며 웃으며 이 떠돌이 박물장수가 무슨 영웅놀이라도 해보겠다고? 하며 인섭을 발로 짓밟았답니다. 단검을 든 싸움꾼 왈패는 인섭을 차갑게 노려보며 위협했죠. 이놈아, 목숨이 아까우면 섞어줘라. 그러나 인섭은 아픔을 참으며 일어나 다시 왈패들을 향해 달려들었답니다. 청명의 울음 섞인 비명소리가 그의 심장을 불태우듯이 자극했기 때문이죠. 인섭의 저항은 비록 필사적이었으나 곧 왈패들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인섭을 구타했고 급기야 그의 얼굴은 피로 뒤덮이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죠. 결국 인섭은 숲의 한 구석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숲속에 끌려간 청명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나무와 가시덤불이 그녀의 팔과 다리를 찔러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이를 느끼지도 못할 만큼 필사적이었죠. 이러지 마시오. 사람의 탈을 썼으면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소. 그녀의 비명 어린 호소에도 왈패들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생질이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죠. 사람의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뱃사공 아씨. 우리 같은 자들에게 도리를 찾다니 참 어리석은 일이구나. 그의 말에 만석군 막내가 불쾌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아씨가 너무 시끄러우니 입을 막아야겠소. 강변에서 배를 탈 때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말을 섞게 되는구먼. 청명은 이들의 말을 들으며 더욱 몸부림쳤지만 그녀의 저항은 그저 왈패들의 웃음거리만 될 뿐이었습니다. 품속에 단검을 든 싸움꾼 왈패는 비정한 눈빛으로 청명을 바라보며 협박했죠. 조용히 하지 않으면 내 얼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겨주마. 이제는 순순히 굴거라. 청명은 그의 싸늘한 목소리에 몸이 굳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석군 막내는 그녀를 땅바닥에 밀어붙이며 더러운 손길을 뻗쳤고 다른 왈패들도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죠.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청명의 애원은 메아리 없이 공허한 숲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무얼 하든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맞서지 못하지? 오늘 내가 이렇게 되는 걸 본 사람들도 못 본 척 눈을 감아줄 게 뻔한데 뭘 그리 절규하느냐?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편이 덜 고통스러울 거야. 사또의 생질은 그녀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청명은 비참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마을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깊은 마음속 한구석에 있던 미약한 희망마저 꺾이는 순간 청명은 자신을 돕기 위해 싸우다 처참히 쓰러진 인섭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이 마음속에서 한없이 복잡한 감정을 일으켰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왈패들은 잔인한 웃음을 지으며 청명을 둘러싼 채 어둠 속으로 그녀를 더욱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의 흉악한 웃음소리와 청명의 흐느낌은 봄의 따뜻한 햇살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서 허공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숲속 깊숙한 곳에서는 청명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그녀의 비명은 곧 흐느낌으로 바뀌고 이내 침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피어오른 건 슬픔과 치욕뿐만이 아니었죠. 자신을 지켜주지 않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나마 자신을 도우려다 처참히 쓰러진 인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억눌렀답니다. 얼마 후 청명은 숲에서 흐트러진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걸음을 옮겼지만 눈빛만큼은 한없이 차갑고 냉정했죠. 인섭이 비틀거리며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청명은 그를 무정하게 외면하며 돌아섰답니다. 인섭 오라버니 항상 절 챙겨주어 고맙소. 태묵에게는 말하지 마오. 그녀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들렸죠. 왈패들은 다시 웃으며 청명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또의 생질이 비웃듯이 말했죠. 이제 다시 강 건너러 가자구나. 저 겁쟁이 놈들이 아직 배 위에 있겠지? 그들은 다시 나룻배를 향해 걸어갔고 청명도 그들을 따라 아무 말 없이 나섰답니다. 인섭은 간신히 몸을 추스르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청명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청명아, 내가 배를 저을 테니 너는 좀 쉬도록 하여라.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상처로 갈라졌지만 다정하고 배려가 깊었죠. 하지만 청명은 그의 손길을 차갑게 뿌리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이 일은 내 일이오. 오라버니가 참견할 일이 아니니 내버려 두시오. 그녀의 말은 분노와 깊은 상처가 뒤섞여 인섭의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답니다. 청명의 차가운 눈빛과 거친 행동에 인섭은 당황하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녀를 돕고자 싸웠던 그의 진심이 부질없이 느껴졌죠. 청명아, 난 그저 내가 걱정되어 그런 것이었는데. 인섭의 떨리는 목소리는 더 이상 청명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청명은 이미 등을 돌린 채 냉정하게 강물을 바라보며 노를 집어들었습니다. 인섭은 묘한 기분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며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애쓴들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감싸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답니다. 강물이 흐르는 나루터에는 이제 차갑고 서늘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청명과 왈패들이 배 위에 오르자 배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눈을 내리깔며 침묵했죠. 청명이 노를 들자 배는 천천히 물살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명의 눈빛 속에선 알 수 없는 결의가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노를 더욱 힘껏 저으며 배를 강물 한가운데로 몰았고 모두가 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무엇인가의 결말을 향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답니다. 청명은 노를 힘껏 저으며 나룻배를 거친 강물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은 듯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물은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며 나룻배를 삼킬 듯 위협했고 왈패들은 처음엔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했죠. 인연이 배를 잘못 몰고 있잖아.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빨리 방향을 돌려! 사또의 생질이 불안하게 외치며 청명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청명은 온몸으로 그 손을 밀쳐내며 더 강하게 노를 저었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봐. 강물에 빠져 죽을 셈이냐. 당장 멈춰. 만석군 막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싸움꾼 왈패는 품속에 단검을 꺼내며 위협했죠. 당장 멈추지 않으면 내 목숨부터 끊어버리겠다. 그러나 청명은 이 모든 협박에도 꿈쩍하지 않고 싸늘한 미소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겁쟁이들, 지금에서야 무서운 줄을 아는구나. 내 놈들이 그토록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을 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느냐. 오늘 내 놈들은 내 손에 모두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청명의 냉혹한 말에 왈패들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며 공포에 휩싸였죠. 그들은 필사적으로 청명을 제압하려 몸부림쳤지만 이미 격렬한 물살에 휩싸인 나룻배 위에서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이 미친년을 말려! 빨리 말리라고! 사또의 생질은 다급하게 소리쳤고 만석군 막내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가 나룻배 끝에 부딪혀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 모습에 싸움꾼 왈패는 더욱 격노하여 칼을 휘둘렀지만 배가 흔들리는 탓에 제 발을 베고 피를 흘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좀 도와줘. 살려줘. 왈패들의 필사적인 비명이 강물을 따라 울려 퍼졌지만 이제 청명에게 그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운명을 결심한 채 마지막 힘을 다해 나룻배를 더욱 거센 강물 가운데로 밀어붙였고 왈패들은 자신들의 최후를 예감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비겁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았으나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답니다. 그 순간 나룻배는 강물 아래 숨어있던 바위에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왈패들의 비명과 함께 모두가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청명도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죠. 그녀는 물속의 차가운 감각 속에서도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인섭은 강가에서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청명이 왜 자신을 밀어냈는지, 왜 그렇게 냉정했는지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죠. 그녀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섭은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태묵이 있는 황참봉의 집으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태무가 큰일 났다. 청명이가. 인섭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태묵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태묵은 듣자마자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강가로 달려갔죠. 인섭과 태묵은 강가를 미친 듯이 돌며 청명아, 청명아, 어디 있느냐? 소리치며 찾아 헤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묵이 바위 틈에서 흐느적거리는 청명의 팔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그녀를 끌어올려 강변으로 눕히고 필사적으로 그녀의 가슴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청명아, 제발 깨어나거라. 나를 두고 가지 말거라. 태묵의 절박한 목소리와 필사적인 손길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몇 분 뒤 청명의 새파래진 입술 사이로 작은 기침 소리가 흘러나왔죠. 그녀는 간신히 눈을 뜨며 태묵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태묵과 인섭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왈패들과 그들을 외면한 마을 사람들은 차가운 강물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악랄한 사또의 생질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 고을 안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사람들 입에는 침묵과 속삭임이 교차하며 누구도 드러내놓고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죠. 그런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눈빛들이 여기저기서 번졌습니다. 사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대로 쓰러져 병석에 눕고 말았답니다. 그 죽음은 곧 사또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무너진 것과도 같았죠. 그는 방 안에서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하인들이 사또 나으리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생질 이름을 부르며 울더이다. 라는 수군거림도 돌았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황참봉은 저녁 무렵 태묵과 청명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담뱃대를 빨던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사또가 이제 질알병을 하고 다닐 터이니 너희 둘은 이 고을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괜히 이 핏줄 어지럽힌 일로 다시 무슨 화살이 돌아올지 알 수 없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갔던 새놈이 없어졌다고 속이 다 시원한데 내 입으로 다 말은 못해도 너희 덕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황참봉은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다가 안주머니를 꺼내 손때가 묻은 두툼한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들은 돈이면 먼 고을 가서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게다. 사람 없는 데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나한테서 받았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내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이지 체면 때문이 아니다. 그 말에 청명은 눈가가 붉어졌고 태묵도 허리를 숙이며 조용히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태묵과 청명은 인섭과 작별을 나누며 먼 곳으로 떠났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